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이기석입니다. 오늘은 노인 정형외과, 그리고 또 노인 정형외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인 골절, 그리고 이 노인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낙상 예방, 운동, 이런 토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환갑잔치 사진이고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뉴스에 나온 사진이고 한 1960년대, 50년대 여기 뒤에 보면은 머리 모양이나 옷 입은 걸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환갑만 돼도 60만 돼도 이렇게 잔치하고 장수하셨다고 다 우리가 했고 80년대 저희 할머니도 아마 이때 환갑잔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를 떠나서 2020년대는 이 환갑이 문제가 아니라 그 100살까지도 이제 뭐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지금 바야흐로 이제 노인 시대라고 할 만큼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 많은 활동들을 노인 시대에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 시대에 노인 정형외과가 그 이제 중요성이 대두돼서 그런 이제 분야를 다 더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이제 노인 정형외과에서 또 이 노인 골절이 또 중요한 문제로 대두돼서 그 내용하고 또 이 노인 골절의 예방을 위해서 낙상과 농인과 운동 또 뭐 골다공증의 치료라든지 근감소증의 치료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오늘은 운동까지 시간이 되는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노인 정형외과라는 거는 이거는 2021년 이제 통계청에서 나온 생명포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평균 사람들의 수명이 인구의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서 2021년에는 60세 남자가 앞으로 살 여명이 23.5년. 그러니까 60세가 돼도 살아온 날의 3분의 1을 더 살 시간이 생기고 여성 같은 경우는 28.4년. 그러니까 살아온 날만큼 60세가 돼도 그 반 정도, 살아온 날의 반 정도를 더 살 여명이 돼서 그 이후의 삶이 굉장히 길어졌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걸 이제 그래프로 보게 되면 좀 더 이제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텐데 남자에서 여기 1970년대 요서는 처음에 100명이었다 그러면 나이가 65세가 되면 그 100명 중에 한 50명 이상이 사망해서 남는 수가 한 반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환갑잔치 할 만하죠. 이제 잘 그동안 잘 살아오셨다고 이제 축하해 드릴 만한데 이제 80세가 되면 10명 중에서 9분은 돌아가셔서 남은 건 1명 정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2021년 이제 몇 년 전만에 최근에 와서는 100명 중에서 65세까지 거의 10명 중에 9분은 생존을 하시고 이게 80세가 돼도 6명 이상이 살아남아서 삶을 영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자에서 보면 2021년은 65세가 되면 10명 중에 9명 이상 거의 대부분이 생존해서 80세가 되면 10명 중에 8분이 이제 삶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그런 통계가 되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60년대는 이렇게 노인 인구가 적었는데 지금 우리 시대 2000년, 2020년대 중반에 보면 남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이게 70년이 되면 한 50% 정도 전체 인구에 그러니까 길 가다가 보면 대부분 노인이고 두 분 중에 한 분은 노인이고 뭐 이런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이제 길어지고 우리가 장수하고 삶을 영위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의 바람은 건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잘 하면서 오래 사는 걸 바라는데 또 사람이 살면서 그렇지만은 않고 여명이 길어지면서 수명이 길어지면서 그 사이에 이제 질병을 앓게 되고 또 몸이 아프게 되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그 어느 정도 노년층에서 병원을 이제 몸이 불편하신가 아프신가 편찮으신가 병원에 어느 정도 진료비를 썼는지 데이터를 보면 1921년에 이제 진료비 총 우리나라에 쓴 이제 의료보험 진료비 중에서 한 45% 이상이 이제 노인 인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그 진료를 받는데 소비가 됐고 정리해 보면 지금 이 시대 전체 인구 중에서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미만인데 진료비는 40% 이상을 쓰고 있어서 2배 이상이 병원 평균 다른 연령층보다 2배 이상의 병원 신세를 지고 계시다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그러면 지금 병원을 이제 몇 분이 가시는지 비용 말고 든 비용 말고 봐도 10대에는 뭐 넘어지고 다치고 그래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조금 있지만 이게 이제 50대, 60대, 70대, 80대 가면서 아주 급격하게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나니까 많이
편찮으신 부분이 있다.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그럼 어르신들이 어디가 그렇게 편찮고 하시고 불편하셔서 이제 병원을 이용하시고 어디가 아프신가 이걸 보려면 이제 입원하는 거. 그냥 병원에 가서 약 타고 뭐 그런 거 말고 많이 불편해서 입원하시게 된 계기가 된 그런 병명이 뭐가 있는지 가장 빈도가 많은 것부터 한번 1등부터 100등을 봤습니다. 여기에는 뭐 백내장도 있을 거고 뭐 무슨 뭐 신장이 안 좋으신 부분, 투석하는 부분, 심장병이 있는, 뇌졸중이 있는, 치매 여러 가지 이런 병명 중에서 입원한 상위, 입원하게 된 원인이 된 병명이 이제 100개를 많은 것부터 따져봤더니 그중에서 근골격계, 우리가 척추, 팔다리, 뭐 관절 이런 데를 봤더니 무릎 관절염이 전체 6등, 그리고 척추 협착 이게 8등, 뭐 허리 디스크 10등. 그래서 이 상위 10개에 척추 관절, 허리 뭐 이런 정형외과적인 질환이 4개나 돼 있고 전체 100개 중에서 한 19개 정도의 정형외과 질병들이 그 상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뭐 질병 중에서 이 근골격계가 불편해서 어르신들이 병원을 입원하시고 거기에 불편하신 게 많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정형외과라는 거는 우리가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그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년기에 어떤 이제 더 많은 정형외과적인 질병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연령대 특징들이 있어서 치료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신경 써야 되는지 그런 필요성이 대두돼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뭐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픈 퇴행성 그런 관절 질환 또 아니면 어르신들이 다쳐서 생기는 노인 골절 이런 걸 중점적으로 더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성이 대두된 정형외과의 한 분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년기에 노인 정형외과에서 보는 주로 신경 쓰는 질환들이 일단 퇴행성 질환이 있을 거고 이거는 연세 드시면서 노화가 되면서 무릎 관절염이 생긴다든지 척추 협착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고 정형외과는 항상 치료가 필요한 거 골절 다쳐서 이제 뼈가 부러지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소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외상골절 물론 있고 그리고 이제 퇴행성 질환보다는 이제 무슨 선천성 기형이라든지 그런 게 더 많을 거고 청장년층들은 주로 이런 것들 없고 주로 외상이 위주가 될 텐데 어른들은 퇴행성 질환하고 어르신들은 외상골절이 주된 분야가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통계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보면 무릎 관절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질환 중에서 퇴행성 질환이 물론 많긴 하지만 여기 보면은 골절해서 이 그 19개 상위 이제 100위 안에 드는 19개 질환 중에 한 보면은 한 8개 정도가 골절이 있어서 이게 퇴행성 질환이 많을 건데 골절도 꽤 많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입원일을 보고 어느 정도 그 질환 때문에 오래 입원했는지 그 진료비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얼마나 심각하고 회복되는데 어려운지를 또 이제 가늠해 볼 수 있을 텐데 무릎 관절염은 이제 대개 인공관절하고 척추 협착이 있어서 입원할 건 뭐 수술해서 뭐 나사 받고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럴 때 무릎 관절에 23일 입원해서 844만 원 총 들었다 그러면 대퇴골 골절은 그냥 뼈 부러진 거 뭐 그냥 뼈 부러진 거 그냥 수술해서 낫고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입원일이 44일로 이 무릎에 인공관절한 것보다 더 길게 보이고 비용도 1,100만 원 나고 더 많이 들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척추 협착이 12일인데 척추, 요추의 골반 골절은 또 19일 더 오래 입원하게 되고 또 진료비도 더 많이 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골절이고 다치면 그냥 요새 기술 좋으니까 뼈 붙여주고 낫고 그러면 다 회복될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퇴행성 질환들은 무릎 관절염이 됐든 척추관 협착이 됐든 이거는 퇴행성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어떻게 뭐 막거나 이런 거는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기존에 있던 게 지금 기술로는 되게 증상의 회복을 가져오고 기능의 회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 아파서 못 걸으시던 분들이 인공관절하면 또 안 아프게 걸으실 수도 있고 척추관 협착이 있어서 다리 저리고 뭐 힘든 분들이 수술하고 편해지고 근데 이 외상골절은 우리가 뭐 반드시 생기는 건 아니고 그래서 뭐 퇴행성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되게 넘어지거나 다쳐서 생기는데 그리고 다쳐서 생기면 그 뼈 부러지고 회복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젊은 사람들하고 다르게 어르신들은 이 외상이 있고 골절이 있고 제대로 잘 치료가 되더라도 이 회복이 불완전하거나 장애가 남아서 회복이 아예 안 되고 더 어려워지거나 심한 경우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노인 정형외과, 이 노인에 있어서 노인 연령대에 있어서 이 골절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하고 다르게 좀 치명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 골절은 좀 이제 다른 연령대와 다르게 좀 심각할 수 있는데, 실제 사례를 보시면 이게 이제 88세 어르신인데, 이게 이제 척추 사진이고 허리 사진이고 옆에서 본 거고, 보시면 이렇게 뼈 있는데 뭐 하얗게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게 골 시멘트. 그래서 이제 골 시멘트라고 해서 뼈에다가 이제 그 어르신들이 허리뼈가 이제 골다공증이 있고, 그래서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엉덩 방아를 찍거나 그래서 살짝 충격이 가도 애들은 뭐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은 뼈가 압박골절이라 해서 뼈가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통증이 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뼈가 이렇게 주저앉으면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뼈가 앞으로 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자세가 이렇게 앞으로 꼬부라진 그런 이제 결과가 생길 수가 있고, 이게 이제 한 번 생기면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게 하얗게 들어간 게 세 군데죠. 이게 한 번에 한 게 아니라 한 번 생겨서 하고, 또 지내시다 또 생겨서 또 하고, 그리고 또 생겨서 또 하고.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 부분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웨지 모양 이렇게 짜부러져 있죠. 이 부분은 아마 치료가 잘 안 돼서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은 치료가 됐더라도 이제 뭐 넘어져서 계속 통증이 있어서 계속 고생스럽고, 또 이제 치료가 안 되고 남아있는 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무너져서 자세가 앞으로 이렇게 휘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 문제가 생길 때 이 자세의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내려가면은 힘들죠. 이게 이제 서 있게 뒤에 근육이 잡아져 앞으로 꼬꾸라지지 않게, 그리고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 경우 있고, 미용도 안 좋지만 또 이렇게 다니실 때 힘들고, 또 이런 자세에서는 또 넘어지기도 쉽고, 그래서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그런 이제 장애를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들에서 이제 잘 넘어지니까, 어르신들도 잘 넘어질 수 있는데 애들에서 잘 넘어질 수 있으니까 뼈도 잘 골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10개월 애인데 보시면 이렇게 뼈가 완전히 어긋나 있죠. 심한데, 이 애들은 이제 이 치료를 할 때 뼈를 이제 부러졌으니까 맞춰야죠. 수술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전신 마취하고 술장에서 수술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애들 팔골절이 이렇게 심해 보여도 째지 않습니다. 그냥 엑스레이 보면서, 비디오로 이제 엑스레이 보면서 뼈 이렇게 맞추고, 뼈 맞춰서 잘 맞아졌으면 이제 뼈 맞춘 채로 고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철사를 핀으로 하는데, 이 핀은 여기 이제 째서 하는 게 아니라 살에다 이렇게 찍어서 그에다 뼈에다 박아놔서 이걸 뼈를 노출시키지 않고, 우리가 코로나 주사 맞을 때 근육에다가 이제 주사 놓을 때 근육 이렇게 뭐 열고서 놓는 게 아니라 피부에 찔러서 근육에 놓는 것처럼 그냥 피부를 통해서 뼈에다 놔서 그래서 박아서 고정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잘 맞아져서 있으면 한 4주 정도 있으면 뼈가 이렇게 잘 붙어요. 잘 붙고, 그럼 4주 있다가 3, 4주 있다가 그냥 핀을 처치실에서 이렇게 뽑아버리면 치료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째지도 않고, 그리고 핀도 안에 넣어놨다가 그냥 처치실에서 빼고, 4주면 붙고, 그러니까 이제 관절 제한도 없고 치료가 아주 깔끔하게 잘 됐고 잘 낫습니다. 물론 이제 뼈를 잘 맞추고 경험 있는 사람이 해서 잘 해줘야지 이제 성장판 문제가 그런 문제는 있는데, 어쨌든 제대로 해서 하기만 하면은 이제 회복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노인에서는 이렇게 넘어져서 부러져서 이제 부러질 수 있는데, 이게 부러져도 이렇게 조각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들 아까 봤을 때 그냥 딱 이제 몇 조각으로 나고, 그리고 이게 뼈가 맞춰서 고정을 해도 핀으로 고정이 되지도 않고, 이게 뭐 4주 동안 붙지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흉측하게 푹 째서 거기다 뼈에다가 다 째서 뼈 조각조각 다 맞추고 나사 껴놓고 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지 뼈가 붙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관절 운동도 하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째고 나면 피도 나고 짠 부분에 유착도 있고 통증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관절을 움직이고 이러는데 또 제한도 있고, 관절 운동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뼈가 아무리 잘 붙어도 시간도 걸리고, 이걸 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 관절 구부리고 피고 하는데 제한이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수술도 번잡스럽고 크고 째고 회복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나중에 회복도 좀 더디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골절이 잘 치료가 돼도 이제 뭐 관절 운동에 제한이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살짜리 애인데 이제 엄마가 안고 있다 침대에서 떨어뜨렸다고 해서 이렇게 부러졌어요. 그래서 아동 학대 아닌가 뭐, 근데 보니까 엄마가 뭐 울고 오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심하게 부러졌어도 얘는 그냥 통기부스 감으면 됩니다. 이게 통기부스 감아서 뼈를 맞추는데 뼈를 딱 맞출 필요도 없고,
왜냐면 자라면서 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해서 맞춰주고, 그다음에 4주째, 3주 통기부스하고 4주째 방기부스에서 보면 벌써 뼈가 이렇게 붙어서 4주째인데 애가 막 걸어다녀요. 여기 뼈가 이렇게 부러졌는데 나중에 자라면 이 뼈가 어떻게 어디가 부러졌는지 흔적도 안 남고 잘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이 어르신은 연세가 82인데 이제 화장실에서 넘어졌어요. 침대에서 떨어뜨린 게 아니라 퉁 떨어진 게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뼈가 이렇게 다 조각조각 나서 이렇게 부러져서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뭐 기부스에서 붓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렇게 째서, 뭐 많이 째지는 않아요. 여기 조금 째고 뭐 여기 요런 데 조금 째서 이렇게 맞춰서 놓고 하더라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흉측하게 막 철판 들어가고 나사 받고 이렇게 막 과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래야 붙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이게 튼튼하게 고정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뼈가 붙을 걸 기대를 하더라도 이 수술했다고 어르신이 그 다음 날부터 걷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걸을 때 제한이 있으니까 이제 뭐 휠체어 타든 뭐 목발 짚기도 어렵죠. 그래서 타고 다니시면 그럼 어르신이 근육이 빠져요. 그래서 이제 무릎 보면은 관절염이 심하게 있어서 통증도 있으셨을 텐데 이제 이게 근육이 빠지니까 나중에 뼈가 붙어서 걸어보세요. 그래도 후들거리고 이 근육이 올라와서 활동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또 이 관절염이 있으니까 또 관절 운동도 또 이제 아픈데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좀 약간 굽거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절이 더 심해 보이고 뭘 하더라도 애들은 빨리 낫는 반면에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기저 질환이나 또 근육 이런 것들 받쳐주는 체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회복되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3살짜리 애가 그냥 넘어져서 뼈가 이렇게 부러져서 오면 방기부스 되고 4주면 이렇게 붓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잘 걸어 다니는데 뭐 장애 남지도 않고, 97세 어르신인데 뼈가 부러지는데 뭐 조금 이렇게 해서 넘어지셨는데 여기 보면 뼈가 그냥 조각조각 나고 의설 유리잔 같이 생긴 뼈가 이렇게 조각이 양쪽에 났죠. 피부는 이래요. 막 움직이니까. 어떤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하면 아유 어르신 뭐 나이가 연세가 97이고 그럼 그냥 그렇게 사세요. 방기부스 두고 이거 어떻게 수술하고 뭐 수술하다 어쩌고. 근데 살아있는 몸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다니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치료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안 아프게 움직이실 수 있게, 이게 뭐 걷는 거 이걸 문제가 아니라 내 다리 움직일 때 안 붙어서 뼈가 덜렁덜렁하고 피부가 이러면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치료는 해드려야 되는데 이 바로 수술을 못해 아프시고 그래도 이 피부가 날 때까지 뭐 1주고 2주고 기다려서 피부가 좋아지면 이거 째거나 수술할 때도 조금만 째고,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그래서 고정을 해야 돼서 연세가 90이건 100이건 어쨌든 사람 몸에 제대로 치료를 하면 뼈는 시간이 나면서 붙습니다. 붙는데 이제 조금 이제 기간도 오래되고 괴로우시고 또 이제 앉아서 뼈가 좀 튼튼해져서 걸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근육도 빠지고 그래서 좀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어쨌든 이 어르신은 쩔뚝거리면 나중에 오실 때는 걸어오시긴 했는데 그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때는 이렇게 피부나 이런 것들도 다 좋고 싱싱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혈액순환 좋고 그런데 어르신들은 혈액순환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 피부도 안 좋고 그래서 치료하고 회복하는데 여러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보면 노인 골절에 있어서 뭐가 어떻게 달라서 이게 잘 안 날지 이걸 해서 보면 우리가 더 신경 쓰고 그 부분을 이제 이런 뭐 어떤 문제가 있다 그걸 예방하거나 그걸 이제 교정을 하면 좀 치료를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보는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 골절의 특성을 보면 이제 볼 때 이게 이제 공부하는 것 같은 너무 내용이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요거 하나하나에 들고 이제 필요성이나 이런 걸 아시고 어느 정도 심각한지인 걸 아셔서 그게 이제 와닿아야지 이제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게 심각하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제가 뭐 이렇게 장황하게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손상 기전하고 요인을 보면 어르신이 쉽게 부러질 수가 있어요. 충격이 크지가 않아도 아까 97 되신 어르신 보면 뼈가 얇잖아요. 유리처럼 돼 있고 그러니까 쉽게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격이 약하다, 골다공증도 많고 그래서 잘 부러질 수 있다. 그리고 회복 기간이 늦어요. 오래 걸려요. 아까 보면 뭐 4주 만에 되는데 뭐 몇 개월이 돼도 계속 뼈가 붙는데 오래 걸려서 디딜 때 힘을 좀 받지 않게 그렇게 보호해야 될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골절 유합 기간이 오래 걸리고 또 동반 질환이 많아서 당뇨 있고 뭐 이러면 피부 잘 안 낫고 뼈 잘 안 붙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게 좀 불리한 점이 많고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다치면 부모가 가서 보죠. 부모가 바빠서 못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서 봐주고 청장년은 남편이 다치면 뭐 와이프가 일이 있으면 저녁에 가서 봐주든지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 아무리 요새 세상에 간호간병이 있고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가족이 와서 옆에서 봐주는 거하고 혼자 계신 거하고 회복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외래에 와서 이제 어르신들 보고 그러면 부부 어르신들이 와서 진료보시고 한 분 오실 때 같이 와서 보시면 되게 이렇게 좋아 보이고 다 이렇게 표정들이 좋은데, 어떤 어르신들이 그거 있다가 한 분 이제 혼자 오셔서 여쭤보면 어르신 돌아가셨다 보면 그 전에 보셨을 때랑 얼굴이 확 달라요. 확 늙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년기에는 그런 이제 돌봐줄 사람이 같이 없는데, 그런 거 보면 부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런 걸 느끼고, 요새 결혼 잘 안 하고 젊은 사람들 그러는데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라도 이제 노년기에 건강관리 잘해서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 진료실에서 그런 생각도 좀 해서 곁다리로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돌볼 가족이 없으면 회복되는 경우에 영향을 심리적으로 좀 많이 미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이 적으니까, 활동이 완성한 사람은 그만큼 체력이 있으니까 회복하기 좋은데, 어르신들은 활동량이 적으니까 회복하는데 더 어려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 고관절 골절을 봐서 치료 결과를 우리나라 어떤 정형외과 선생님이 2012년에 한번 이제 이거를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해서 봤더니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봐서 이제 그 기능 회복이 2년 내에 회복이 38.6%, 그러니까 다 회복이 안 되고 2년 내에도 반이 회복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게 회복 안 되는 건 둘째치고 이게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1년 내에 11.3%가 사망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 2년에서 23%가 이 고관절 골절 잘 치료했어도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6개월 후에 걷기를 봤더니 어르신들이 그런 경우에 젊은 사람들에서 똑같은 치료를 했을 때보다 회복이 늦고 일상생활에서도 크게 감소가 돼서 회복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실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분 사진은 아니고, 이 어르신이 이제 연세가 한 71세, 저랑 처음 뵀는데, 이게 항상 이분은 아닌데 옷을 이렇게 입고 오세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71세인데 뭐 러닝 뭐 마라톤 선수 이렇게 반바지 짧게 입고 오시고 막 많이 뛰신대요. 뭐 러닝도 많이 하시고 와서 병실에서 이 원장 내가 말이야 뭐 이렇게 하는데 막 뭐 그러신 뭐 이런 게 있죠. 항상 자신감 넘치고 뛰는 걸 좋아하시고 많이 뛰는 어르신이 무릎이 아프셔 오셨는데, 왜 이렇게 뛸까? 그렇게 너무 많이 뛰면 무릎 아프실 텐데 그렇게 봤는데, 이 어르신이 아마 이제 당뇨가 좀 있으셔서 당뇨 치료를 하는데 이게 뛰고 운동을 하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뛰시는 것 같고, 또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요. 이게 남자들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이게 남성상이 떨어지고 뭐 그런 걸까봐, 그래서 더 그런지 이렇게 뛰고 더 남자답고 이런 걸 더 많이 하시나요. 그래서 어르신이 어쨌든 너무 많이 뛰어서 무릎이 아프시다고 왔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봐서 엑스레이는 관절염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진 않았고, MRI에서 보니까 바깥쪽에 우리가 연골판, 도관이라고 하는 거, 그게 많이 좀 상해 있고 그래서 아프신 것 같고, 그냥 지켜보고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너무 불편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퇴행성이 있어서 요거는 뭐 정리를 조금 하고 이런데 이제 안 좋은 데 있으니까 어르신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어르신은 그 이후에도 뭐 많이 뛰셨어요. 활동 변함없이.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지내는 중에 또 뇌경색이 한번 오셨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운동하고 그러셔서 뭐 관리가 잘 돼서 어쩐지 모르는데 뇌경색이 심하게 오진 않았고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약 쓰고 그래서 뭐 후유증 없이 잘 나으셨어요. 다 괜찮으셨고, 또 허리에도 이제 협착이나 이런 게 좀 와서 있으셨는데 이것도 뭐 적절하게 주사하고 저리고 그런데 그때마다 신경주사 맞고 큰 수술 안 하고 잘 어느 정도 관리가 돼서 지내셨어요. 근데 이 어르신이 한 5년 전인가, 그러니까 보고 7년 정도 됐을 때 넘어지셨어요. 넘어지셨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고관절에 골절이 된 거예요. 이 고관절이 원래 뼈가, 이제 고관절이라는 게 이게 골반하고 이 대퇴골, 허벅지가 뼈가 만나는 여기를 말하는 건데, 히프 엉덩이 관절이라고도 하고, 뼈가 이제 여기가 잘 부러지는데, 여기가 이제 요 뼈가 요런 식으로 요렇게 생겨 있어서 요 뼈가 힘을 받으면 요런 데가 잘 끊어지는데, 요 뼈가 부러지면 이렇게 혈액순환이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쪽으로 피가 가는데 여기 딱 끊기면 이 혈관도 끊어져요. 근데 우리가 뼈도 피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딱 부러져서 혈관이 끊어버리면 여기가 이제 고립무원이 무인도처럼 돼서 이 뼈는 그냥 죽어요. 그래서 이제 괴사된다고 그러거든요. 괴사하면 썩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막 그냥 무슨 썩어 고름 나고 이런 괴사가 아니라 혈액이 안 돼서 뼈가 이제 상해서 이제 녹아난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골절이 있어서 혈액이 아니면
그냥 인공관절을 해서 우리가 치료를 합니다. 이거는 뭐 젊은 사람이든 어르신들이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르신 뭐 여기 골절 있고 우리가 하는 대로 수술 다행히 잘 돼서 뭐 잘 치료됐거든요. 그래서 됐는데, 근데 이 어르신이 회복을 잘 못하셔요. 이게 다 이 고관절 다 골절되고 이건 인공관절 넣어놔서 쓰고 이러는데 여기 아픈 것도 걸으실 수 있는데 걷는 것도 어눌하고 뭐 해서 기운도 없고 뭐 걷는 것도 뒤뚱뒤뚱 걸으시고 회복이 잘 안 되고 또 퇴원하시고 나서도 이후에 오면 계속 오면 어디 한 군데 멍이 들어오셔요. 여기가 찢어지고 아니면 갈비뼈 부딪혔다고. 그러니까 어르신이 그러고 나서 회복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시고, 그리고 또 이 잘 뛰던 어르신이 아무래도 인공관절이니까 못 뛰시니까 계속 막 이러시는 분이 이러고 와서 내 참 뭐 이 부러지고 내 말이 아니에요 막 이러시고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오실 때마다 뭐 불편해서 오시고 또 허리에 협착이나 이건 또 악화돼서 더 이제 다리 불편해 하시고 뭐 저리고 이렇게 오시고, 그래서 그러고 오는데 하루는 사모님이 어르신 할머니가 오셔서 병원에 상담을 하자고 좀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어르신이 옛날 같지 않게 자꾸 넘어지시고 그리고 치매가 생긴 건지 자꾸 좀 이상하고 하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뭐 그 연세에도 뭐 이제 직업이 있으셔서 낮에 이제 댁에 안 계시고 그래서 어르신 혼자 계신 게 불안해서 이 어르신 뭐 요양병원에 넣어드려야 되는지 그게 안전할지 그걸 이제 상담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르신 이제 과정을 보고 해서 보니까 나름 이제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뛰고 하시고 뭐 무릎 관절 있는 것도 뭐 적절하게 뭐 해서 조치하시고 뇌졸중이 있어도 그것도 뇌경색이 있어도 약 잘 치료하셔서 별 문제 없고 허리도 잘 하셨는데 결국 이 고관절 골절이 생기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확 한다고 그러죠. 이제 훅 그냥 가버리셔서 처음 뵀을 때랑 그 이후에 뵀을 때를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까지 확 이제 되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노인 골절이라는 게 우리가 아무리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 회복되는 게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 때문에 이게 이제 논문이고 이제 그런데 이게 2010년도에 서울대병원 이제 교수셨던 우리 은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2010년에 그럼 우리 정형외과 의사들이 이런 어르신들의 노인 정형외과 치료할 준비가 됐느냐,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고 이걸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 의사들도 다 준비를 하고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치료가 이제 거기 있는 말씀 중에서 이제 제가 몇 가지를 봤는데 그 치료의 목표가 이런 골절은 당연히 기능의 회복이어야 되겠죠. 다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치료 목표가 회복이 아니라 독립적인 생활로의 복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뛰어다니고 이런 활동이 아니라 이 어르신이 그냥 혼자서 제대로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는 그거를 맞추는 게 목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보여요. 걸어 다닐 수 있고 옷을 입고 뭐 고관절 문제 있고 다리 문제 있어서 뭐 바지 올릴 수 없고 뭐 옷 입을 수 없고 팔 문제 있어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고 또 화장실 가기가 어려워서 뭐 그냥 기저귀에다 본다든지 뭐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식사 손에 뭐 문제가 있으면 마비가 있어서 손에 문제 이런 능력이 안 되면 이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상황까지 생각을 해서 이런 걸 회복시켜야 되는 게 목표로 삼을 정도로 심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독립성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공되어야 된다. 우리가 치매 환자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고 치매 환자가 있으면 어르신 치매면 주변이 힘들잖아요. 근데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치매 환자는 본인은 안 힘들대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하지만 치매 있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그 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으니까 뭐 그거 걱정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다칠까요? 그냥 치매 있는 분들은 그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당신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는데 근데 여기 이렇게 다쳐서 이런 게 안 되는 분들은 치매가 아니라면 내 정신 멀쩡한데 내가 잘 사고 활동했는데 내가 이게 소변 보고 뭐 해야 되는데 화장실에 못 보고 기저귀에 받아내고 누가 봐서 해주고 막 이러면은 이게 사는 게 자기 자존감도 떨어지고 사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거는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고 이게 삶의 질을 이제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어르신들이 그것 때문에 우울감이나 이제 그런 의지를 잃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신경 써서 잘 치료를 하고 우리가 아까 얘기 드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치료를 잘 해야 된다는 게 이 노인 정형외과에서 또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골절이 생겼다. 이제 골절이 생긴 거는 치료하고 재활하고 복귀를 해야죠. 이런 것들은 의사가 합니다. 그래서 노인정형외과에 또 특화돼서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뭐 수술할 때 정형외과에서 하고 내과 선생님이 더 봐주고 마취과 선생님이 치료 마취할 때 안전하게 하고 재활하고 뭐 가족 다 해요. 이렇게 하는데 이 골절이 생기는 치료에서 가장 좋은 거는 예방이죠. 안 생긴 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퇴행성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노인성 질환도 아니고 안 넘어지고 안 다치면 되니까. 근데 이 예방하는 거는 이제 본인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절이 발생해서 문제가 하고 심각할 수도 있지만 이 골절을 예방하면 아주 이건 뭐 문제 다 해결되는 거고 그거는 본인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아주 저명한 누구 의사를 만나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치료에 앞서서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예방이 가장 중요한 치료다. 코로나 걸려서 뭐 폐렴 생겨서 사망하기 전에 예방 주사 맞아서 안 생기면은 그러면은 예방돼서 걱정 안 하는 것처럼 이 골절도 노인 골절도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노인 골절을 그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방하는 걸 보면 예방하는 거는 원인을 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잘 생기는지 그런 걸 보면 그 위험 요인을 보고 그거를 교정하면 우리가 예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인 골절이 잘 생기고 치료가 안 되는 그런 것들에 이제 우리가 그걸 보자고 하면 우선 노인 골절이 잘 생기는 요인 중에 하나는 낙상입니다. 잘 넘어져요. 넘어져서 생기지 그냥 걸어가다 뚝 부러지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영양결핍이 있거나 골다공증이 있으면 애들은 넘어져도 안 부러지는데 골다공증 많은 어르신들은 잘 부러질 수도 있어요. 골감소증이 있으면 근육이 뭐 좀 적어서 내가 활동하는데 체력이 안 되고 그러면 이렇게 딱 힘줘서 버틸 것도 못 버티고 넘어져서 다치실 수도 있죠.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 그러면 이게 거동이 잘 불편하니까 넘어지실 수 있고 약제를 복용해 신경과 뭐 신경 계통의 약물을 복용하고 심장에 질 때 그럼 어지러워서 쓰러지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그러면 이제 좀 해결하면 좀 예방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기저 질환 치료하고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 낙상이나 이런 거 뭐 무슨 뭐 우리가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거를 위해서도 기저 질환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본다 그러면 낙상 넘어지지 않게 그게 많으니까 그런 거 그리고 또 골다공증 근감소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거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운동은 낙상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골다공증 근감소증에도 예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노인 골절을 예방할 방법으로 제가 낙상 예방 그리고 이제 운동 근감소증 골다공증 이런 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인과 낙상과 예방을 보면 우선 낙상이 뭐냐 낙상이 뭔지 이게 낙상이라는 게 뭐 어디 2층에서 떨어지고 뭐 절벽에서 떨어지고 그게 낙상이 아니라 낙상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낙상은 이제 그 지면 땅이나 계단 같은 데서 그냥 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어디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그런 거 엉덩방아 찍거나 미끄러져서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WHO에서 2021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낙상은 교통사고 다음으로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사망하는 원인이 되고 매년 68명이 이걸로 죽는데요. 죽기까지 한대요. 그리고 모든 국가에서 60세 이상 성인 사망 중에서 원인 중에서 가장 높대요. 이게 그냥 우리가 넘어지고 이러는 거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넘어져서 다치는 걸 굉장히 중요한 사망의 원인이 될 수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거 얘기하는 거는 이게 아마 저길 거예요. 그 건강심평원인가 어디서 이제 내놓은 자료인데 우리나라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3분 중에 1분이 매년 넘어지신대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3분 중에 1명이 1년에 한 번씩 넘어지고 또 넘어지시고 나서 그리고 또 다음에 한 60에서 70%는 또 넘어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는 좀 복잡하긴 한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손상 통계 다친 게 어떤 식으로 많이 다치는지 봤더니 이제 운수사고는 요거는 이제 교통사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 이제 추락 낙상 이게 넘어진 걸 보는데 이제 전체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애들 같은 경우는 뭐 넘어져서 다치는 게 한 20몇 %인데 이게 갈수록 넓어지잖아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이렇게 넓어지는데 보니까 이게 넘어져서 다치는 확률이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실 때 이때 더 낙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더 많이 넘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시고 나서도 여기 보시면은 넘어져서 입원하는 내용을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연세가 많을수록 넘어지고 나서 더 많이 입원하게 돼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나서 노인들은 어르신들은 더 많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시고 나서 입원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넘어진대요. 그리고 넘어지는 부위를 보니까 그냥 뭐 어디 땅바닥에서 그냥 미끄러워 그냥 평평한 데서 넘어지는 게 제일 많고, 계단에서도 많이 넘어질 것 같은데 그냥 바닥에서 넘어져.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어디 뭐 산에 가서 어디 가서 미끄러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평평한 우리가 사는 그냥 바닥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이렇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낙상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또 공부하듯이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슬라이드 만들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게 글자 많은 걸 되게 싫어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MSD라는 회사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얘기를 한 거라서 제가 요걸 보고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만 좀 크게 화면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쪽 그 파워포인트 화면만 크게는 안 될까요? 안 되는. 그래서 이 낙상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 이상의 신체적인 이상 상태로 운동 능력 또는 균형이 손상된 어르신들이 환경적 위험에 직면할 때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적 위험이라는 거는 이제 보면은 바닥이 미끄럽다든지 뭐 물퉁물퉁한 게 있다든지 뭐 걸린다든지 그러면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 능력, 균형이 손상된 거는 어르신들이 넘어졌을 뭐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그럴 때 딱 이렇게 짚거나 그럴 이제 그런 균형 감각에 힘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넘어지게 되게 된다는 말씀이고, 그 원인이 내 신체적 이상 상태, 신체가 거기에 이제 이런 넘어지지 않고 버틸 만한 능력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약하니까 요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뭐 내가 좀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운동이 약해서 넘어지는 거 말고 또 다른 경우는 그런 미끄럽거나 바닥에 뭐 걸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도 내가 어지럽거나 그래서 현기증이 나거나 그래서 픽 쓰러지면서 그래서 다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혈압이 낮은 분들, 그래서 내가 혈압이 낮아서 뭐 앉았다 일어날 때 핑 돈다, 이런 분들은 처음에 그 증상을 알죠. 그래서 이게 뭐 처음에 조금 이랬다가 점점 심해지나 더 심해지면 이제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넘어져서 다치게 되는데, 아니면 뭐 약을 복용을 하는데 약이 좀 어지러운 약이라서 뭐 신경약 이렇게 복용하셨는데 좀 어지럽다. 근데 이제 처음엔 좀 어지럽다가 이게 심해지면 핑 돌아서 넘어져서 낙상해서 다칠 수가 있고, 이런 경우들은 이제 넘어지거나 낙상하기 전에 이제 내가 넘어질 것 같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힘이 적어서 어디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는 이렇게 어지럽고 이런 증상이 없으니까 그런 거를 예측할 수는 없는데, 이런 약을 드시거나 어지러워서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은 내가 이런 경우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그런 약에서 어지러운 게 미리 있을 때는 미리 그런 약을 조절하거나 어지럽지 않게 하면 안 넘어지고 예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들 또 이제 우리가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넘어지면 당연히 다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의사는 종종 기저 상태가 낙상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검사를 한다는데, 이게 이제 그 말씀인 거죠. 어르신들이 한번 넘어지시면 또 넘어질 수 있고, 아니면 약을 드시거나 이래서 의사가 처방할 때 어지러워서 넘어질 수 있으면 어르신들한테 여쭤보고 그 상태를 파악을 하니까 그거 이제 의사가 그거를 이제 안 넘어지실 수 있게 예방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가정에서의 낙상은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게 어르신들이 넘어지시는 게 되게 집안에서 되게 많이 넘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의 어떤 환경이 넘어지기 쉽게 돼 있어서 그래서 넘어지기 쉬운데 그걸 모르시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경우에 낙상이 잘 생기겠다 이걸 알면, 그리고 그걸 조치를 하면 그러면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부상이 치료된 후에는 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협력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자꾸 한 번 넘어지신 분은 또 넘어지실 수 있다 그러니까, 넘어졌다 그러면 안 넘어질 수 있게 교육을 하든 이렇게 해서 또 넘어지는 걸 이제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낙상은 어르신들한테서 흔하고, 그래서 이제 CDC라고 미국 질병 이제 예방센터에서 보니까 미국에서 65세 이상 성인의 4분의 1이 넘어진대요, 매년.
그리고 넘어진 분들은 다시 넘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낙상은 이런 경우에 이제 생길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낙상의 위험인자,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낙상을 예방하려면 왜 이제 낙상이 될 위험이 뭔지, 우리가 노인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인골절의 위험이 뭔지를 봤는데, 그 노인골절의 위험 중에 하나가 낙상이었고, 낙상을 예방하려면 또 낙상의 위험인자가 뭔지 또 봐서 낙상을 이제 그 위험인자를 교정을 하면 예방이 될 테니까. 하체 부실, 보행 불안. 내가 이제 그런 대처할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 발 통증이 있어서 발을 뭐 디딜 때 이제 잘 안 디뎌진다든지, 신발이 좀 안 좋아서, 그리고 약물 쓰는 경우,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실내 환경이 좀 넘어지기 쉽게 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원인들을 이제 크게 낙상의 원인을 또 다시 이제 말씀을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상의 원인을 또 나누는 이유는 이제 카테고리별로 낙상의 원인이 신체의 원인, 환경의 원인, 약물의 원인, 또 하나 무슨 어떤 환경 다른 원인,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에 어떤 거 있는지를 보고, 그게 이런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이제 예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동성 손상시키는 신체 상태, 그러니까 내 몸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노인분들이 이제 어떤 신체 능력이 어떤 게 떨어지고, 운동 부족이든 아니면 내가 어떤 뭐 잘못된 습관이 있든 그런 신체 상태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지러울 수 있는 약물을 드셔서 그게 뭔지 모르고 드셨다가 이제 그런 낙상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환경 내 위험이라면 다시 정리하면 집안에 어떤 넘어지기 쉬운 화장실에 뭐 이런데 그런 걸 수 있고, 잠재적인 위험 상황,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이 미끄러운데, 뭐 아니면 뭐 목욕탕이 미끄러운데 불이 났다. 조심해야 되는데, 불 나면 먼저 뛰어나가야죠. 살고 봐야 되는, 미끄럽고 말고 뛰는, 이런 상황에서 넘어지기 쉬운 거, 이게 극단적인 경우고. 이제 집에 혼자 계신데 전화가 왔다. 우리 애한테 전화 온 것 같은데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한데 전화 끊기기 전에 빨리 가야 하는데 막 서두르시다 넘어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잠재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다 통합적으로 해서 낙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파킨슨 병이 있고, 파킨슨은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동성, 내 신체 상태가 좀 불안하다, 이제 안 좋다, 그리고 시력이 안 좋다 보이는 거, 이거 나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르신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 급히 전화를 걸어 보니까 급히 서둘러야 되는 상황. 뭐 내가 핸드폰이 있거나 그러면 괜찮을 텐데, 유선 전화거나 핸드폰을 어디다 놔뒀다. 그래서 그걸 찾으러 갈 때, 그리고 가시는 도중에 연장 코드에 넘어졌다. 전선에, 집안에 있는 집안의 확률이, 이런 식으로 골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중에서 하나라도 끊어지면 그게 이제 골절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 하나하나의 상황들에 대해서 또 보면, 이제 신체 상태, 내 상태를 이제 보면 균형 또는 보행의 문제. 이거는 이제 뭐 질병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무슨 뭐 운동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백내장이 있어서 시력이 안 좋아서 안 보여서 바닥에 뭐 있는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당뇨가 있어서 발에 감각이 없는데 뭐 밟아도 뭔지 모르니까 발바닥에 뭐가 있었는데 그게 뚝 밟았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근력이 안 좋아서 내가 좀 힘이 없어서 막 걷는데 이거 미끄러져 딱 하는데 그때 받쳐지지 못해서 넘어졌다. 그러는 경우 있을 수도 있고,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어르신 좀 치매가 있으셔서 가시는데 뭐 하는데 뭐 이게 위험하고 뭔지 너 이쪽으로 하다 넘어지,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고, 혈압 또는 심정박동, 내가 저혈압이 있어서 이건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활동하다가 현기증이 와서 넘어졌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정할 수 있거나 뭐 치료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하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방할 수 있는 거. 낙상의 위험이 환경적 위험 요소라는 거는 잘 넘어지기 쉬운 환경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없애는 거죠. 부적절한 조명.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어둡잖아요, 밤에. 근데 어두운 데서 이제 다 안 보이니까 넘어질 수 있는데, 뭐 조명이 뭐 그렇게 크게 불 켜고 사는데 뭐,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거나 아니면 요실금이 있거나 뭐가 있어서 저녁에 화장실을 잘 들락달락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벽에 이제 전등이 켜져 있고 침실등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일어나셔서 주무시다가 깨고, 그 화장실 가서 불 켜놓고 주무시는 분은 없으니까 꺼놓고 주무시고 있다가 화장실에 일어나서 화장실 어디 갈 때까지 벽에 불 켜야 되고, 그럴 때 안 보이거나 그러면 넘어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명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작은 용단, 우리 화장실 앞에 무슨 러그나 뭐 이렇게 발 묻은 거 물기 닦고 녹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미끄러우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미끄러운 바닥, 뭐 바닥에 물기 떨어지거나 이런 거, 화장실 앞에. 또 요새는 뭐 습식, 무슨 뭐 습식 화장실이라고 해서 건식이라고 해서 화장실 물 안 대고 뭐 이런 거 있는데, 바닥에 물기 조금 떨어져 있으면 그런 데는 그냥 쑥 해서 미끄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뭐 전선 코드, 뭐 이런 것들, 전기선 같은 거, 이런 거. 그리고 뭐 나 익숙하지 않은 환경 이런 것들,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뭐 연장 코드 이런 게 뭐 이제 있을 수 있죠. 뭐 마루에다가 뭐 이제 우리 자제분이 이제 어르신들 뭐 효도한다고 무슨 뭐 공기청정기 선을 딱 이제 막 거실에다 딱 갖다 드리고, 아니면 안마의자 딱 갖다 드리는데 하필이면 그 선이 이렇게 연장선이 연결돼 있는데 어르신이 모르고 그거 밟고 넘어졌다,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선들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낙상의 증상, 요거는 또 무슨 얘기냐면, 낙상하기 이전에 증상이 없다, 이 말씀은 없다. 그리고 환경적 뭐 전혀 경고가 없이 뭐, 그러니까 이제 낙상,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현기증이 생기거나 어지러워서 바닥이 미끄럽거나 어디를 무슨 뭐 걸려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정신이 훅 해가지고 휙 해서 떨어져서 넘어지실 수도 있다는 그런 낙상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 걸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그냥 갑자기 또 휙 정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현기증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저혈압이 있든 아니면 부정맥이 있어서 뭐 어떤 데 그런 게 있든, 아니면 뭐 내가 먹는 약이 뭐 신경계통약이라서 약간 어지럽고 이런 게 있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방구가 잦으면 뭐가 된다고 그러듯이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다가 더 심해질 때 정신이 더 확 나가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생겼을 때 그냥 방관하지 말고 그냥 두지 말고, 그럼 내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 약이나 상태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고 그런 게 안 생기게 교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두면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다는 거고. 근데 그런 식으로 다치시면 일부 낙상, 의식 상실 또는 두부 손상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나 그러면 내가 힘이 없어서 넘어지긴 하더라도, 넘어지면 머리 안 다치려고 손으로 짚거나 뭐 하거나 머리 들거나 그래서 대개는 머리를 잘 안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의식이 없어서 휙 해가지고 푹 넘어가면 이 머리 다칠 수 있는데, 머리 다치면 잘못되면 머리 터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경우도 낙상의 예방을 위해서 좀 보시라는 얘기고, 여기는 이제 지금 이게 보라매 병원에서 이제 연구해서 이게 제시를 한 그런 이제 발표한 건데, 이제 이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좀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잘 넘어지기 쉬운 그런 약재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해놨어요. 그래서 요것들 보시면 우리가 이제 치매에 드시는 약도 있고, 신경증에서 이게 당뇨나 척추 뭐 이럴 때 이게 척추일 때 저희 근데 이런 경우 많이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쓰시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이런 약들, 그리고 본인이 쓰고 있고 만약에 어지럽고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요거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시고, 근데 넘어지고 다칠 수도 있는지 그걸 이제 보셔야 되고, 또 우울제, 마약성 진통 이런 건 좀 안 좋을 텐데 이런 거 드시거나, 항우울제 이거 많이 드시는 분들 있죠. 항고혈압제는 이제 고혈압을 떨어뜨리긴 해야 되지만 이게 약이 이제 혈압을 많이 떨어뜨리면 어지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수면제, 신경안 이거 꽤 많이 드시죠. 잠 안 오니까 어르신들. 저 웬만하면 신경안정제 뭐 이렇게 주무신다고 저한테 와서 뭐 무슨 수면제 있으면 전 절대로 처방 안 해드리는데, 신경과 선생님하고 정신과 선생님 상의하고 안전한지 보고 하세요. 전 그 전문 아닙니다. 이 말씀드리는데, 그게 약 처방해드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게 이런 넘어지고 또 다치실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처방을 안 해드리는 거고, 요거는 보시고 나중에 이제 여기에 정지 화면 해놓으시고 이제 요 화면 보시면서 내가 여기에 쓰는 약물인데 처방 좀 보시고, 받으신 약 있으면 그거 봐서 이게 내가 그런 약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이게 있다 그러면 뭐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처방하신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용약이나 다른 약이나 이런 거 해서 넘어져서 더 큰 문제 안 생기게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낙상이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낙상에서 이제 골절을 예방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낙상은 그럼 골절 말고 더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게, 이제 이게 잘못하면 낙상해서 이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큰 골절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일 수도 없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아니면 이제 어르신 두 분이 살고 계신데 이제 할아버지는 아침에 새벽에 이제 뭐 친구분들하고 산 간다고 일찍 나가셨어요. 이제 산행하신다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 어르신 혼자 계시는데,
찬장에서 이제 뭐 이렇게 설거지 조금 하고 뭐 하다가 이제 물기가 좀 바닥에 떨어져 있죠. 핸드폰 저기 전화 쓰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저쪽 편에 이제 찬장인데 싱크대인데 저쪽 위에다 아일랜드 뭐 그런 데다 놨어요. 그리고 이제 찬장에서 못 꺼내려고 꽃발도 있고 뭐 이렇게 하고 하다가 이제 밑에 이제 물기가 있는데 삑 미끄러서 넘어졌어요. 근데 넘어서 주저앉았는데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고관절 부러지면 못 일어나요. 아파서 본인이 쓰거나 그럴 수도 없죠. 그냥 남아서 있는데 그 혼자 계신데 소리를 지를 수도 없죠. 그리고 뭐 전화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닿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꼼짝없이 계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중에 밤에 친구분들하고 산에 갔다가 약주하시고 뭐 한 늦게 왔어요. 오셨어요. 한 뭐 10시 넘어서 6시, 7시 오시면 그 어르신이 한 9시에 그랬다 그러면 한 거의 한 뭐 10몇 시간을 그러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잘못하면 거기서 큰일 날 수도 있고 뭐 그 횡문근융해증 뭐 이런 게 뭐 당장 이러면 신장 이런 데 망가질 수도 있고 이게 뭐 이제 두 분이 계시면 모르는데 독거노인 혼자 계신 분이 이런 게 생기면 잘못하면 거기서 며칠 있다 돌아가실 수도 있고 신문에 나죠. 뉴스에 나고 어르신 혼자 계셔 돌아가셨는데 뭐 얼마 있다가 뭐 저기 됐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가 흔히 하지는 않고 모든 경우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시계를 찰 때 이게 스마트폰 이제 저기 뭐야 스마트워치 뭐 그런 시계인데 저는 뭐 다른 시계 안 차고 이것만 차거든요. 근데 이걸 차는 이유가 운동을 좋아하고 하는데 이게 기록도 하고 잠의 수면 여러 가지 건강 기록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잠자거나 뭐 그럴 때도 다 차고 샤워하거나 충전할 때 빼고는 다 차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는데 하루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저 자전거 타는 것도 좋아해서 하는데 자전거 타고 비가 온 다음 날 이렇게 해서 가는데 자전거 타다 어떻게 바퀴였는데 넘어졌어요. 심하게 넘어져 딱 짚었는데 뼈 부러지고 그러진 당연히 아는데 시계 보니까 여기 보신 것처럼 딱 이게 뜨더라고요. 딱 이게 뜨는데 이게 보니까 실제로 넘어져서 제가 뭐 나이가 뭐 그렇게 많고 않고 운동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 부러졌죠. 어르신 같은 부러지거나 다치셨을 수 있고 여기 자전거니까 그래서 딴 거 같았으면 고관절 뭐 이럴 수도 옆으로 넘어져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안 부러졌는데 이게 딱 오더라고요. 이게 딱 떠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나서 바로 처남하고 뭐 다 전화해서 장인어른 뭐 장모님 어르신들 바로 이거 채워드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뭐 혹시 낙상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그때 이제 구조 요청이나 이런 것도 어르신들이 다 사용하실 수가 있으면 혹시라도 다치거나 그랬을 때 넘어졌을 때 이제 주위에 이제 뭐 요청하기 힘드실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거 쓰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서 이런 거 잘 활용하면 좋으시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뭐 건강 심박수 이런 거 체크하거나 운동량 보시기에 좋으니까 이게 좋지 않을까 해서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전화 같은 거 이게 이제 전화 기능도 있으니까 뭐 어떤 뭐 급하게 전화를 받지 않아도 뭐 이걸로 전화를 그 자리에서 받든지 핸드폰이 위치에 안 닿는데도 이걸로 전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하시는 게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또 말씀드린 너무 많이 가서 더 쓸 시간이 있나요? 아니면 여기서 좀 끊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말씀이 길어졌는데 이제 요 나머지 것들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이제 낙상 방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어떤 운동 아니면 이제 가정에서 어떤 이제 조치들 그러니까 내가 뭐 낙상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어르신들이 하실 거 그다음에 이제 자제분들이나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그런 이제 우리 분들이 좀 도와드려야 될 거 이런 거 위주로 또 말씀을 드리시고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약간 이 노인 정형외과 영역에서 이 노인 골절이라는 거는 그냥 다른 그런 영역에서 퇴행성 질환 이렇게 보는 아니면 다른 연령대에서 경험하는 골절의 치료와 굉장히 다르고 위중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예방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예방은 아주 굉장히 손쉽게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큰 문제 생기지 않고 큰 이제 고난 당하시지 않고 건강을 영위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신경 써서 건강한 생활 영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나머지 부분 그 부분들이 어쩔 보면 더 중요하실 수도 있는 내용일 텐데 그 부분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렇게
골절을 예방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